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상품을 신나게 설명하고 분명 고객 반응 좋았는데 다음에요 라고 하면서 고객이 거절하는 경우 많죠. 그때 맥이 쭉 풀리고 여태까지 했던 노력은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큰 허탈감에 네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고객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요, 나중엔 열심히 설명하기조차 싫어지실 거예요. 고객 거절 너무 힘드셨죠? 오늘은 고객의 거절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고객의 거절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거절에 당황하지 않도록 꼭 고객의 거절을 미리 예측해 주세요. 그리고 고객의 거절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요, 문제점을 더욱 깊숙이 파악하시는 것이에요. 무조건적인 고객의 거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론 고객들도 확신이 들지 않아서 하지 못해서 거절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고객이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서 더욱 좋은 영업이 될 수 있도록 문제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고객이 거절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7가지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비싸요. 두 번째,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세 번째, 예전에 이거 별로였어요. 네 번째, 나는 좋은데 아내가 결정해야 돼요. 난 결정권이 없어요. 다섯 번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 충분히 만족해요. 여섯 번째, 제가 너무 늦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곱 번째, 내가 필요한 기능이 빠져있네요. 입니다. 어떠세요? 특히 아웃바운드 업무를 하시는 영업인 혹은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분들은 특히나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세일즈 과정에서 고객에게 흔히 듣는 거절의 말들이에요.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요, 고객의 말에 부정하는 거예요. 어머, 아닌데 이게 뭐가 비싸요. 고객을 무시하는 말도 하세요. 어머, 이런 것도 마음껏 못 사시는 거예요. 같이 고객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말은 오히려 고객의 관계까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요, 질문을 통해서 문제 해결 또는 협상 조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고객의 거절에 대한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고객이 가격이 맞지 않아요, 비싸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고객님, 이 상품 저렴하지는 않게 느껴지시죠? 혹시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입니다. 고객에게 예상 범위 내에서의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좋긴 한데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경우에 저도 상품을 구입할 때 꼼꼼히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고객님, 어떤 점을 생각하고 싶으신 거예요? 같이 가격이 문제인지 환경이 문제인지 혹은 적합성이 문제인지 등을 파악해서 고객이 고려하고 있는 점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함께 고민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전에 유사한 제품을 사용했는데 별로였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고객님, 유사한 제품을 사용해 보셔서 더 잘하시겠네요. 어떤 점이 가장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된 부분들을 우리가 어필을 하면 고객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겠죠. 네 번째, 저희 남편하고 상의해 봐야 돼요.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고객님, 가족분들과 함께 상의해 보셔야죠. 괜찮으시면 제가 가족분께 직접 설명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다음 방문 약속을 잡거나 고객 정보를 확보해서 다시 응대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고객님, 이미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 어떤 점이 만족스러우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고객이 좋다고 느끼는 점에 플러스 혜택을 제시하면 변경의 여지가 있고요. 더욱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고객에게도 혜택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여섯 번째, 너무 늦을 것 같아서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고객님, 언제가 좋으시겠어요? 혹시 빠르게 받으셔야 되는 이유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해서 최대한 고객의 시간에 조정할 수 있도록 납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제가 필요한 기능은 땡땡인데 이게 빠져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고객님, 땡땡 기능을 중심으로 찾으시면 그와 유사한 기능인 땡땡을 살펴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라고 하면서 땡땡 기능은 주로 어떨 때 사용하세요? 라고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대안이나 팁을 제시하신다면 보다 성공적인 세일즈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고객들이 거절을 할 때 하는 7가지 말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더욱더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한다면 비싸요 라는 말에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통해 문제를 파악해 보고요. 생각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점을 고민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본다든지 이전 거 별로였어요 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 문제였나요? 라고 문제를 파악하시고요. 나는 결정권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회를 다시 찾고요. 지금 사용하는 거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러우세요? 라고 해서 더욱더 좋은 혜택을 제시한다든지 너무 늦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언제가 좋으세요? 빨리 받으셔야 되는 이유를 혹시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시간을 조율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땡땡이 없네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선생님 유사한 이 상품을 한번 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하면서 유사 기능 쪽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질문에는요 사실 정답이라기보다는 고객의 성향과 우리 상황을 맞춰서 유연하게 사용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대안과 솔루션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최종적으로 거절을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다음에 구매를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구매를 하고 싶다. 친구에게 소개시켜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호적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객에게 세일즈를 하는 것은요 고객과 내가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고객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